네, 앞서서는 시장 전반적인 이슈를 두루 살펴보셨고요. 이제는 업종과 종목별로 보다 세밀하게 투자 전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또 많은 관심을 받았던 섹터가 있는데요. 리스트업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 주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원전, 제약바이오, 2차 전지와 또 우주항공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도체주를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야 사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단기적으로 저희가 앞서서 짚어봤었던 이제 엔비디아의 GPU냐 아니면 구글의 TPU냐 어떤 선택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면 투자 입장에서 뭐가 더 유리할까 한번 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다양하실 수도 있겠고요. 김영구 대표께서는 어떤 전략이 더 유리한 선택이라 보시는지요? 최근에 구글의 제미나이 3.0이 나오면서 엔비디아의 도전장을 내밀었죠. 이것 때문에 의견이 분분해요. 하지만 결론은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AI는 혁신이고 아무리 버블론이 시장의 발목을 잡는다고 해도 가야 할 길은 AI의 확실한 대세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투자에 비해서 AI에 투자해서 그 성과가 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아직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에 따른 그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큰 돈을 벌어서 그걸로 AI 데이터 센터를 세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제 경쟁에 돌입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결국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GPU가 됐든 그다음에 TPU가 됐든 이것은 상관없이 공급은 부족하고 그다음에 수요가 넘쳐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수요가 많은데 망하는 사업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계속적으로 발동이 될 거고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D램, 낸드 없어서 못 파는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얼마 전에 그 DDR4가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었어요. 근데 6년 10개월 만에 7달러를 돌파를 했거든요. 낸드 프레시 같은 가격들도 2달 연속 10% 이상 오르면서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는 날개를 달아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11월 조정 구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사실은 9월, 10월 달에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11월 달에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조정을 거치는 구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GPU와 TPU에 상관없는 수혜를 받게 되는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개념은 결국 HBM4를 갖다가 비롯한 여러 내용들로 인해서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12월 내리를 두고 지금 1월 효과까지 생각을 한다면 지금 구간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이슈가 국내 관련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제 저희가 또 따져봐야 되는데 구글의 TPU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밸류체인 관련주들도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기판 관련주들 들썩임도 있었고요. 궁금한 건 김진 대표님, 기판에 이어서 소켓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에 이 TPU로 인해서 이미 AI 반도체 관련 소부장주로 주목을 받던 기업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구글 TPU의 급부상과 함께 추가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지금 신고가 랠리를 펼치거나 신고가에 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페스타시스하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신고가 랠리를 이미 펼치고 있고요. ISC 그리고 TFE 같은 경우는 신고가 돌파 시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TFE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TFE라는 회사는요, 이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 공정 가운데서 조립 공정 이후에 개별 성능 시험과 주변 부품과의 상호작용 시험 공정인 세트 공정에 사용되는 이 검사 장비와 부품을 설계하고 개발해서 공급해주는 그런 업체입니다. 지난 25일에 신고가 돌파 이후에 지금 눌림 구간에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부딪히면서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의 공략 의견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에 이어서 이번에 원전 쪽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AI 시대에는 전력, 즉 원전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미국 쪽에서 이 원전을 수요를 늘리는 그런 움직임들도 포착돼서 업황의 호재였고요. 국내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인가? 이제 그 업황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진단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이동우 대표님? 이렇게 약간 기대감은 있는데 주가가 그렇게 크게 기대만큼 반응하지도 않는 것도 같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한 시점일까요? 일단 원전주
지난주에 이제 가장 큰 약점은 지금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이단 호재에도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은 조금 더 이제 외국인이든 뭐 기관 투자자든 매수입을 보고 행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원전 산업 부흥을 위해서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 대비해서 약 4배 400기가와트로 확대 계획을 발표했고 신규 원전 승인 절차를 18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하게 됐는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원전 견제에 나선다고 이제 발표를 한 셈이죠. 전 세계에서 이제 원전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한국, 그리고 러시아, 중국, 프랑스 5개국이 가장 압도적인데 그중에 실제 시공 능력과 공급망까지 갖춘 건 이제 프랑스와 한국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압도적인 시공 능력 중에서도 미국이 이제 설계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이제 국내 시공 능력은 더욱더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원전 산업이 AI 필수로 꼽히지만 아직 실적 가시화가 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실적 가시화가 조금 더 되려면 확실한 투자처가 필요한데 그 안에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실적의 호조를 좀 보이는 한국전력 등을 우선적으로 좀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연말 지금 확실히 뜨거운 업종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뭐 연말이기도 하지만 특히 또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금 높아지면서도 호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김영구 대표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재상장 이후에 변동성이 적지가 않더라고요. 뭐 이를 포함해서 뭐 업종 의견 주신다면 어떤 방향이세요? 네, 바이오 섹터 자체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뭐 코스닥 활성화 대책 뭐 나오기도 했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더욱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됐고요. 중장기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 알테오젠이라든가 뭐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기술 수출 관련 쪽으로 해서 급등을 시도하고 있죠. 네. 그 뒤를 따라서 또 리가캠이나 한올바이오 이런 것들이 따라가고 있고요. 물론 미국 시장에서도 일라이 릴리가 시총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1,1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여타 반도체보다도 더 큰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도 S&P 바이오테크의 지수가 최근 3개월간 거의 36% 급등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KRX 헬스케어 지수가 10% 이상 급등을 한 것도 그런 케이스들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주도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이 섹터 중에선 중요한 것은 대규모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쪽은 어딘가를 봐야 되는데 네. 그건 CDMO 쪽이고요. 그 외에는 인기를 타고 있는 것이 이제 비만 치료제, 그 외에 기술 수출이나 FDA 승인 재료 이런 것들을 품고 있는 기업들을 살펴봐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상장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CDMO 쪽에 글로벌 1등주이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은 있지만 앞으로 육공장 확장과 함께 결국 이것도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파워풀한 실적을 또 보여줄 수 있을 거거든요. 네. 앞으로 8공장까지 가동을 한다면 이 종목이 못 올라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40에서 50%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이런 기업은 드물죠. 그래서 성장 스토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160만 원대, 150만 원대 이런 자리에서는 그냥 줍줍해야 되는 거고요. 중기적으로는 20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연말 시즌에는 제약바이오가 더 힘을 내는 그런 또 패턴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이동우 대표님, 이제 12월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지금은 제약바이오 쪽 좀 포트에 담아가야 될 시점인지 적절한 타이밍인지 궁금해요. 뭐 이미 11월 조정 속에서도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필살기 추천으로도 드렸던 뭐 리가캠 바이오도 있습니다만 실제 이제 11월, 12월이 이제 전통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들이 강세인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1월 중순에 열리는데 요걸 통해서 이제 10년치 코스닥 시장의 통계를 보면 조금 알 수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이제 그 JP모건 헬스케어가 1월 중순에 열린다고 보면 그 앞전으로 한 50일에서 60일 사이에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업종은 바이오 제약이었습니다. 이번 시장 조정 속에서도 돌파 종목들, 그러니까 신고가 패턴이나 사상 최고가 돌파를 가장 많이 낸 업종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이번에 뭐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캠 뿐만 아니라 이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이나 뭐 오름 테라퓨틱 그리고 이뮤온시아 등도 이제 사상 최고가 돌파에 합류화를 하게 되면서 전통적으로 주도주군을 그대로 형성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12월 금리 인하가 미뤄진다고 하더라도 차기 연준 유력 후보가 트럼프 측인이자
측근이자 이제 비둘기파적인 인사가 아마 위력해서 네. 추가 상승이 주도력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12월뿐만 아니라 1월 초순까지도 아마 매매를 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이 바이오주 했을 때 의료 AI를 같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도 답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신규 상장한 의료 AI주들도 좀 주목을 받았고요. 이와 관련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유리할지 또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허인환 대표님께서 의견 주실까요? 네, 우선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11월 그 제약바이오가 시장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 가장 큰 두 모멘텀은 이제 1월 달에 있는 이제 이벤트 모멘텀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난 주만 해도 39%였는데 다시 한번 85%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총 상위 제약 바이오는 이제 코스닥의 지수를 받쳐주고 있고 이제 단기 퍼포먼스는 이제 AI 바이오와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이번 주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뮤온시아, 그래피, 로키헬스케어 중심으로 이제 신고가 돌파가 나왔습니다. 역시 큰 어떤 빅테크의 투자 모멘텀인데 오픈 AI가 헬스케어 분야로도 이제 진출을 검토한다라는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8억 명이 육박한 주간 이용자를 바탕으로 해서 뭐 개인 건강 비서 그리고 또 데이터 집계 서비스를 비롯한 건강 도구를 개발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아마존, 뭐 애플도 이런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점점 그 빅테크 중심으로 한 모멘텀이 확장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국내적으로도 정책 모멘텀을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쌓아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의료, 미용 등 특화 AI 분야에서 이제 데이터가 공유되는 데이터 스페이스 조성의 하나로 이제 한국형 메이오 클리닉 플랫폼을 이제 구축한다라고 이제 정부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에 이제 그 후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질 그런 종목은 바로 이제 뉴로핏인데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이뮤논시아라든가 이제 그래피는 이제 역사적 신고가로 갔기 때문에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고 오늘 28일 뉴로핏은 장중 15%까지 급등하면서 최근 형성하고 있는 이런 박스권 상단을 이제 수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3,000원부터 22,000원에 단기 눌림목이 주어진다면 이제 매집 타점이고 25,000원 돌파 시에 앞선 이뮤논시아라든가 그래피와 같은 가장 탄력성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우리가 예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관심주가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바이오 쪽 학회가 또 줄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김진 대표님은 지금 어떤 종목을 체크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바이오 지금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네. 제가 지난 이제 10월 달에 이 바이오 섹터가 이제 금리 인하 기조에 최대 수혜 섹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1월은 바이오다라고 강조드린 바가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미 추천드린 바 있는 SK 바이오팜하고 한미약품 이 두 종목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그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11월 4월에서 7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2025 미국 비만 학회에 참가해서 체중 감량과 근육 증가를 동시에 실현하는 이 신개념 비만 치료제 등 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미국 자회사인 그 SK 라이프 사이언스가 12월 5일부터 9일까지 역시 미국 그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2025 미국 내전증 그 학회에서 연례 학술 대회가 열리는데요. 이 학회에서 세노바메이트의 임상 결과 등 최신 연구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이 두 종목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잠시 후에 또 수익 파이터에서도요. 추가적으로 눈여겨봐야 되는 이 바이오즈 한 종목을 더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또 수익 파이터 종목이 어떤 섹터인지까지 힌트를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바이오에 이어서 이번엔 2차 전지입니다. 셀 쪽부터 소재 단까지 급등을 보였는데 리튬 가격이 반등을 했습니다. 9월 대비 24.8%가량이나 오르는 모습인데 이렇게 된다면 주가 역시도 이제 위쪽으로 방향을 강하게 잡아간다 봐야 되는 건지 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허예남 대표님? 네, 뭐 2차 전지 전체 섹터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하신 그 리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네. 그 3분기 해외 리튬 강상 생산량이 이제 전분기 대비 보합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에서 3분기 리튬 가격 부진 속에서 이제 해외 강상 기업들의 이제 증산 의지가 약간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3분기 리튬 가격이 좀 회복되기는 했지만 해외 강산사들의 대응은 여전히 좀 더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제 2차 전지 섹터의 그 가장 큰 모멘텀은 ESS 배터리의 이제 수요의 그런 지속적 증가이기 때문에 이제 하단 지지력은 이제 확보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리튬 가격 전망 구간의 상단을 그 톤당 12만 위안으로까지 상향을 조정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 섹터별 순환매상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중장기 차원에서는 이제 하단 지지력을 확보를 통해서 한 2년 가까이 하락에 대한 충분한 기술적 반등도 이제 가능한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상승 시점 저희가 어느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을지 이제 또 가장 가려운 곳을 또 긁어주실 것도 같은데 김영구 대표께서 2차 전지 지금 어떤 시각에서 지금 평가를 좀 하고 계세요? 네. 제가 바닥권부터 2차 전지에 대해서는 항상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맞아요. 네. 반도체 뒤를 이을 미래의 먹거리라는 점을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해당 종목들을 많이도 추천을 드렸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주봉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봉을 한 3년, 4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완전히 폭락을 했어요. 뭐 따따블 이상 떨어지고 박살이 난 종목들이 많은데요. 그런 시점에서부터 지금 주봉을 보면 요만큼 올라와 있거든요. 그 상승이 대세 상승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예요. 그래서 그 시점이 5월에 저점을 다 찍었어요. 2차 전지들은 전부 다 5월에 저점을 다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만큼 올라온 거거든요. 이 올라온 자리에서 이제 눌림목 조정이 지금 11월에 나타난 건데 이제 타점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지금 시점부터 매수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직전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멋진 그림을 그릴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2차 전지라고 다 같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제가 강조를 계속 드렸는데 그렇겠죠. 네. 2차 전지들 중에서 골라서 매수해야 돼요. 그래서 세일 기업 중에서는 LG 엔솔이 제일 최고로 멋있고 그다음에 소재주 중에서는 에코프로, LNF, 포스코피체 이 네 종목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들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직전 고점 돌파하고 더 한 단계 레벨업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대세 상승형 패턴이니까 요들 종목들을 좀 신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2차 전지 궁금하셨던 분들, 이 전문가분들의 그 의견 투자 전략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또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하면서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렸죠. 이동우 대표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 같이 뭐 관련주들이 있는데 우주항공 관련주 지금부터 좀 시각을 달리 봐야 될까요? 앞으로의 가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비슷한 관점인데요. 뭐 셀더 뉴스라는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셀더 뉴스. 결국 네. 이제 호재가 발표된 순간에 주식을 대래 파는 현상이 누리호 발사, 앞서서 이제 우주항공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반복된 형태였습니다. 결국 이제 단기 차익 실현 시점이라는 얘기인데요. 누리호 발사 이벤트는 1차에서 3차에 이르기까지 주가 흐름은 이제 발사 직전에 피크를 보였고 발사 직후에는 이제 차익 실현 그리고 이후에 다시 중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하는 유사한 패턴이 지속되었는데요. 발사의 성공 여부보다는 이제 얼마나 기대를 미리 반영했는가가 더 중요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네. 앞서 공통적인 패턴에서 발사 일주 전이 대부분이 수개월 상승한 뒤에 고점권에 도달했고 발사 당일 기대감은 이미 선반영. 그리고 발사 다음 날 항상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까지 뭐 그 이상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진행이 됐고 일주일 뒤에는 단기 조정 횡보 그리고 다시 그 뒤로 점진적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중 조절이 당연히 돼야 되는 시점이고 중기적인 관점들에서는 오히려 12월 중순부터는 다시 천천히 접근하실 분들은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로봇주 들여다볼까요? 로봇주가 계속 좀 쉬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패턴이 좀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모멘텀을 3현이라는 그 종목을 중심으로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허인남 대표님, 네. 로봇주 전략으로 이제 업황 이야기 좀 마무리 지어볼까 하는데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로봇 섹터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9월부터 10월까지 이제 상승 1파동 뒤에 이제 11월 이제 지수 변동성으로 인해서 이제 긴 박스권 조정을 이제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지수가 돌려 나올 때 가장 먼저 반응한 섹터가 바로 로봇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별적인 그 사면 관련 이슈도 있고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엔비디아의 AI 휴머노이드 협력 소식이 전체적인 로봇 섹터 분위기를 좀 띄워주고 있습니다. 우선 사면이 미 빅테크 두 국가 이제 수주 임박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27일에는 상한가를 닫았고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난주에 이제 한라캐스트를 이제 10,000원 타점에서 이제 그 추천을 드렸었는데 오늘 28일 정고점 수준인 14,000원까지 그 3번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역사적 신고가를 앞둔 타점이기 때문에 한라캐스트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14,000원부터 13,000원 라인에서의 단기 이제 조정이 나오면 다시 한번 비중을 확대하는 타점도 우리가 같이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미 한라캐스트는 이제 올해 3분기에만 5,100억 원대 이제 수주를 확보를 했고, 그리고 또 신규 수주 1조 1,500원대 수주 잔고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휴머노이드 인공지능 로봇 부품 양산 준비까지 완료된 상태라서 샘플 공급 단계로 고객사가 요구한다면 바로 생산까지 이제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로봇 섹터 안에서도 이제 액추에이터 관련주들, 즉 관절 관련주들이 지금 한라캐스트와 사면부터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잠시 뒤에 세 번째 후속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또 전해드릴 그 수익 파이터 계속해서 기대가 됩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투자와 관련된 주식에 대한 유용한 정보는 카카오 채널 필살기를 친구 추가하시면 더 많이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